네, 부활 30주년을 맞은 서울시의회를 두고 여러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와 한계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학계에서는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김대우 기자입니다. 서울시의회가 부활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방의회의 수건이었던 자치분권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성과로 거론됩니다.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와 여러 지방정부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.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 역시 지난 30년 동안 서울시의회가 이룬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. 96년도입니까? 주민감사 청구제도 아마 서울시의회가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을 거예요. 그 이후에 사실 이 제도는 거의 지방자치의 일반화됐던 제도로 정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참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님들은 참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무상급식 서울시가 투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체가 확산되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그래도 나름대로 차별화된 어떤 족적을 남겼던 게 아닌가라는.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. 이른바 정당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것.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나치게 특정 정당 소속 시의원이 많이 당선되고 있어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정당 선거라면 나름대로 정당 간의 어떤 경쟁이 일어나서 좀 더 어쨌든 주민들에게 정책 경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정당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제가 시민의 대표성을 왜곡하고 이건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지지도하고 어석이 균형을 이루도록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서울시의회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서울시의회가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건데 심각한 부동산 문제 등이 단적인 예로 제시됐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